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논문은요, 초거대 스케일에서의 진화 전략입니다. 이게 AI 훈련의 판도를 어쩌면 뒤집을 수도 있는 정말 흥미로운 아이디어를 담고 있거든요. 지금부터 그 핵심을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우리가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가면서 늘 마음 한편에 품고 있는 질문이죠. 지금 우리가 쓰는 이 방식이 과연 최선일까? 혹시 더 효율적이고 더 유연한 방법은 없을까 하는 그런 질문이요. 자, AI를 훈련시키는 데는요, 크게 보면 두 가지 길이 있다고 할 수 있어요. 하나는 우리한테 아주 익숙한 역전파 방식. 거의 모든 현대 AI가 이걸 쓴다고 보면 되죠. 하지만 여기 다른 길도 있습니다. 바로 자연의 진화 과정에서 영감을 얻은 진화 전략이라는 방법입니다. 그럼 지금부터 이 매력적인 대안, 진화 전략에 대해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. 아니, 왜 연구자들이 이 오래돼 보이는 아이디어에 다시 주목하는 걸까요? 진화 전략이 왜 그렇게 매력적이냐면요. 바로 이 유연성 때문이에요. 복잡한 미적분이 필요 없으니까 기존 방식으론 다루기 힘들었던 모델도 마음껏 만들어 볼 수 있거든요. 게다가 여러 컴퓨터로 작업을 나누기도 쉽고 심지어는 더 단순한 하드웨어에서도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잠재력까지 갖췄죠. 하지만 이렇게 좋아 보이는 진화 전략에도 아킬레스건이 있었습니다. 바로 오늘날의 이 초거대 AI 모델 앞에서 거대한 속도의 벽에 가로막혔던 거죠. 와, 이 그래프 한 장이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. 오른쪽에 정말 작아서 잘 보이지도 않는 막대 혹시 보이시나요? 저게 바로 기존 진화 전략의 속도입니다. 수십억 개 파라미터를 가진 모델을 이걸로 훈련시킨다는 건 글쎄요,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. 이 속도 문제의 주범이 뭐냐? 바로 낮은 산술 강도라는 녀석입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. 쉽게 말해서 우리 똑똑한 GPU가 계산하려고 딱 대기하고 있는데 정작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느라 시간을 다 잡아먹는 거예요. 계산 자체보다 데이터를 옮기는 데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리는 거죠. 그러니까 핵심은 딱 이거예요. 기존의 진화 전략은 모델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비효율성이 그냥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결국 이 초거대 모델 시대에는 사실상 쓸모가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였죠. 바로 이 절망적인 상황을 한 방에 뒤집어버린 영웅 같은 해결책이 등장합니다. 그 이름 바로 에그롤입니다. 에그롤 저 계급 학습을 통해 진화를 유도하는 일반 최적화 기법이라는 긴 이름의 약자인데요. 이름은 좀 복잡해도 그 아이디어는 정말 기가 막힙니다. 이 비유 하나면 에그롤이 뭔지 거의 다 이해하신 거나 마찬가지예요. 요즘 거대 언어 모델 파인튜닝 할 때 로라가 얼마나 효율적인지 다들 아시죠? 에그롤이 진화 전략에서 딱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. 핵심은요, 모델이라는 이 거대한 덩어리 전체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. 아주 작지만 가장 영향력 있는 그 핵심 변경 사항만 쏙쏙 골라서 효율적으로 다루는 거죠. 이게 바로 저계급 트릭의 본질입니다. 자, 그럼 에그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볼까요? 기존 방식처럼 거대한 모델 전체를 막 복사해서 테스트하는 게 아니에요. 대신에 방금 말씀드린 그 작고 효율적인 변화 조각들을 수없이 많이 만듭니다. 그리고 어떤 조각이 좋은 결과를 내는지 하나하나 평가한 다음에 가장 유망한 조각들만 싹 모아서 최종적으로 딱 한 번 모델을 업데이트하는 거죠. 정말 똑똑한 방법이죠? 자, 이론은 이쯤 하고요. 이제 가장 중요한 시간이죠. 과연 이 새로운 방법이 실제로 얼마나 대단한지 그 결과를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시죠. 네, 여러분, 잘못 보신 게 아닙니다. 100배요. 무려 100배 이상입니다. 이건 그냥 조금 빨라진 수준이 아니에요. 이건 말 그대로 게임의 판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차원이 다른 도약인 거죠. 그리고 이 그래프가 그 엄청난 주장을 증명합니다. 맨 왼쪽에 압도적으로 솟아있는 저 막대가 바로 에그롤이에요. 기존 진화 전략이었던 오픈ES랑은 이건 비교하는 게 의미가 없을 정도죠. 꽉 막혀있던 고속도로를 그냥 뻥 뚫어버린 겁니다. 이렇게 빨라졌다는 게 대체 뭘 의미할까요? 첫 번째로 기존 방식으로는 아예 시도조차 못했던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모델을 처음부터 만들어낼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. 이 그래프는 정말 놀랍습니다. 에그롤을 써서요, 오직 정수 연산만으로 돌아가는 언어 모델을 훈련시킨 거예요. 근데 더 대단한 건 뭔지 아세요? 심지어 기존의 역전파 방식으로 훈련시킨 모델보다 성능이 더 좋게 나왔다는 겁니다. 이건 앞으로 훨씬 더 가볍고 효율적인 AI가 가능하다는 신호탄이죠. 자, 두 번째 결과는 우리한테 좀 더 와닿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. 바로
이미 만들어진 거대 언어 모델을 특정 목적에 맞게 파인 튜닝하는 능력을 어마어마하게 끌어올렸다는 거죠. 이 두 개의 차트를 나란히 놓고 보면 모든 게 명확해집니다. 에그롤이 그냥 빠르기만 한 게 아니에요. 보세요. 추론 같은 복잡한 과제를 학습시킬 때 경쟁 기술보다 훨씬 더 빠르게 그리고 결국엔 더 높은 성능까지 도달했죠. 말 그대로 속도와 품질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셈입니다. 자, 그렇다면 이 모든 게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? 에그롤이라는 이 혁신적인 돌파구가 우리를 어디로 이끌게 될까요? AI의 새로운 미래를 한번 그려보시죠. 논문 저자들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주 원대한 비전을 제시합니다. 단순히 모델 하나를 잘 훈련시키는 걸 넘어서요. AI가 계산기나 데이터베이스 같은 외부 도구를 직접 사용하면서 학습하는 훨씬 더 복잡하고 상징적인 시스템을 만들 수 있게 될 거라는 거죠. 자, 한번 정리해 볼까요? 에그롤은 그동안 진화 전략의 발목을 잡고 있던 속도의 벽을 그냥 박살 내버렸습니다. 덕분에 우리는 기존 방식의 틀을 깨는 새롭고 더 효율적인 모델들을 마음껏 만들어 볼 수 있게 됐죠. 이건 결국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는 AI 시스템으로 가는 문을 활짝 열어젖혔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자, 이제 오늘의 마지막 질문을 던져봅니다. 우리가 지금까지 AI를 설계해왔다면 이제는 초거대 스케일에서 진화시킬 수 있는 길을 찾았습니다.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다음에 어떤 새로운 종류의 지능을 진화시키게 될까요? 그 가능성은 이제 막 열리기 시작했습니다.